네, 엘리베이터 디자인, 암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 디자인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설계 목표 및 개요로부터 결론 및 개선 요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계 목표 및 개요입니다. 먼저 이번 설계 목표는 암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의 설계 및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 메인보드는 STM32의 411R2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서는 I/O를 제어해서 LED와 버튼, 스텝 모터 등을 구현했는데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현 과정입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단계별 기능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상태 참여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소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이 소자들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현하였고 이에 따른 데모를 통해서 어떤 소중과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네, 세부 스펙입니다. 먼저 상행과 하행으로 동작은 나뉘게 되고 이제 스텝 모터는 이런 상행과 하행을 총괄해서 수강 센서와 같이 연동해서 층을 도착하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태 참여도입니다. 먼저 버튼과 PC 및 블루투스 제어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동 시에는 버튼을 활용해서 비상중지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상행과 하행 시에 작동되는 센서들입니다. 먼저 FND는 현재층을 표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플로어 LED는 버튼 눌렀을 때 내가 어떤 층을 현재 이동 중이다라는 것을 가시화해줬습니다. LED 바는 현재 상행인지 하행인지 상태를 표시해줬고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엘리베이터 하단부에 착용해서 현재 엘리베이터의 고도를 표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온습도 센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의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센서를 줬고요. 그리고 스텝 모터는 엘리베이터의 자동문을 그리고 LCD를 엘리베이터 상부에 달아서 지금 측정했던 온습도와 그리고 거리 그리고 현재 층수를 가져해 줬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기능 구현한 이제 개발 보드는 STM32 411RE 보드인데요. 이것은 AVR을 하다가 암으로 넘어오니까 레지스터 설정이나 이런 걸 컨피그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구현에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많이 체감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MCU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저희 반도체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태 참여도에 의거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브 모터와 스텝 모터, 그리고 블루투스 센서, 초음파 센서, 온습도 센서, 포톤 인터럽터 센서를 사용했고요. 가시화를 위해서 LCD와 LED, LED바,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버튼과 부적, 어레이 저항과 FND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 부품 및 소자였습니다. 네, 제가 작성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구현입니다. 먼저 핀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총 64핀 중에 35핀은 GPIO를 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는 3핀을 그리고 유아트 통신은 4핀을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사용했습니다. AVR과 다르게 암에서는 여기 핀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 두면 자동적으로 레지스터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컨피그레이션 해준 뒤에 메인에서 현재 제가 설정한 컨피그레이션이 잘 적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센서입니다. 이것은 UART 통신을 활용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UART 통신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비동기식 통신으로서 별도의 클락 라인이 불필요한 통신입니다. 따라서 양측에 대해서 MCU와 해당 센서에 대해서 양측 동송 규칙에 대한 지석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레이트와 데이터 길이, 헤이트 비트, 정지 비트를 설정해서 그
비동기식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먼저 적용 조건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네, 데이터 송수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피그레이션에서 먼저 비동기식 통신, UART를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도어 레이트와 그리고 페리티 비트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스톱 비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양방향 통신은 저희는 컨버터 마스터를 활용해서 설정을 해야만 포트가 열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현은 버퍼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AVR에서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발생을 하지만 ARM에서는 이제 콜백 함수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작동을 해서 이 들어온 데이터를 RX 버퍼에 저장해주고, 이것을 또 윤생께서 힌트 주셨던 환영 큐를 활용한다면 이제 명령이 계속 들어오더라도 다음 명령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UART 통신을 활용한 이제 오실로스코프 이제 확인입니다. 먼저 스타트 비트가 확인이 되면 그 이후로 8비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 비트와 스타트 비트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해석된 바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엔 iSquare C를 활용한 LCD입니다. 이것은 아까 UART 통신과 다르게 동기식 통신입니다. 그래서 I2C 이제 클럭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DA와 SCL을 활용해 두 라인을 이용해서 통신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마스터는 저희가 사용하는 메인보드 MCU가 되겠고요. 슬레이브는 LC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제 LCD에 대한 커맨드를 어떻게 줄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인데, 저희가 보통 8비트를, 한 바이트, 8비트를 가정했을 때, 하이 니블과 로우 니블로 나눠서, 하이 니블을 하이와 로우로, 그리고 로우 니블을 또 하이와 로우로 나눠서 총 4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커맨드에서는 LCD가 어떻게 동작해라 라는 것을 주게 되고, 데이터는 말 그대로 LCD에 출력할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 되는데, 이 두 거에 대한 차이점은 이제 5번째 비트 1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가 1이 되면 데이터가 넘기는 것으로 그 LCD는 인식을 하고, 이게 0이 되면 이것은 커맨드구나 라는 거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게 되면은 여기 와일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와일문은 그 슬레이브가 이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는 것을 응답할 때까지 대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엔 서브모터입니다. 서브모터는 PWM 제어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사용했던 DC 모터는 PWM을 통해서 속도를 제어했는데, 이번에는 PWM을 통해서 서브모터는 각도를 제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채널 3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PWM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단부에는 저희가 사용할 분주비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현한 코드입니다. 타이머2 1680 분주비를 사용했을 때 소요 시간은 2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회전 각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스텝 모터입니다. 스텝 모터는 IO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한 바퀴의 회전을 많은 수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피드백 장치 없이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8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스텝 모터를 제어했고, 이에 따른 코딩으로는 마찬가지로 8가지의 스위치 케이스 문을 줘서 순차적으로 동작하면 상행을, 그리고 역순으로 진행하면 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제어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IO와 타이머를 활용한 초음파 센서입니다. 트리거는 저희 아웃풋으로 저희가 신호를 보내주라고 출력을 주면 에코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통해서 MCU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트리거는 최소 10 마이크로사이클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크 트리거를 확인하시면 최초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었던 트리거 GPI를 통해서 출력을 진행해주고 이때 딜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10 마이크로사이클을 보장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콜백 함수가 발생하면서 발생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또 이 수신된 데이터를 위해 위상 변수를 설정해서 저희는 초음파 센서의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해서 트리거 함수와 트리거와 에코 펄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들어온 값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서 이것은 오차율이 5% 미만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습도 센서입니다. 이것은 한 라인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을 출력을 전달하는 건데,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트리거를 먼저 주면 이 출력을 입력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 해당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이는 통신을 이야기했습니다. DHT11 센서는 총 40비트를 전달하고 데이터 비트는 32비트, 그리고 페리티 비트 18비트를 포함해서 총 40비트가 수신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코딩은 다음과 같고, 먼저 인풋과 아웃풋을 전환해주기 위한 함수입니다. 먼저 핀이 어떻게 되는지 GPIO instruct라는 구조체에 데이터 핀을 설정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핀을 바꿔줄 건지 정해주고, 그리고 모드를 아웃풋 인풋으로 변경될 수 있게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 풀은 풀업과 풀다운을 저항을 연결해줄 거냐, 여기서 저희는 노풀로 연결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했고요. 이러한 설정된 값을 할 GPIO init에 넣어줘서 이러한 설정 값을 저장해줘야 됩니다. 하단부 아웃풋으로 전환하는 함수 보시면 GPIO 모드 아웃풋 p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p는 푸시풀이라고 내부 전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저희가 저장을 한 거고요. 여기서 OD라고 오픈 드레인을 하면은 저희가 내부 전력이 아닌 외부 전원을 사용해서 작동을 시킨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리턴은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것은 데이터 시트 창구에서 저희가 만든 트리거 생성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핫덤이라는 함수는 온전한 신호를 읽기 위해서 남은 신호를 대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 함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현을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서 저희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수신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보낸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를 이용한 포토 인터럽트입니다. 특징은 이제 폴링 방식이 아닌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발생되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루틴처럼 콜백 함수가 발생돼서 이 특정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외부 인터럽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포토 인터럽터는 이제 수강 센서로 장점은 이제 빠른 반응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4가지 외부 인터럽터를 사용했는데, 외부 인터럽트 발생 시 콜백 함수를 선언함으로써,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에서 외부 인터럽트를 허용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드웨어 구현입니다. 완성된 하드웨어인데, 상단부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부착했고요. 여기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헤이트를 나타냈고, 2열에는
환제층을 나타낼 수 있게 가시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FND와 그리고 LED바 그리고 버튼과 현재 버튼 클릭한 버튼을 나타내는 LED를 나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후방에는 포토 인터럽터를 층별로 설치해줬고, 그리고 상부에는 엘리베이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스텝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네, 이것은 테스트 보드에 그대로 뒀는데, 블루투스 센서와 DHT11 센서는 그대로 테스트 보드에 놨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가 너무 복잡해져서 테스트 보드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네, 데모 보겠습니다. 이번 데모의 주 확인 사항으로는 포토 인터럽터를 활용해서 도착 정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포토 인터럽터가 발생되면 현재층이 LCD와 FND에 변경되게끔, 그리고 켜졌던 LED는 소등돼야 되고 부조가 켜져야 되며 자동문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외부 인터럽터가 발생했을 때 하도록 코딩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튼이 잘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센서들의 정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센서들이 작동하면서 얼마나 간섭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것을 데모의 주 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상행, 하행 자동문입니다. 4층을 누르게 되면 버튼 부저와 함께 상행을 시작하고, 포토 인터넷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다음 층이 도착했다고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FND와 LCD가 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자동문이 열리게 되고 5초 뒤에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하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원래 함수로 복귀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포토 인터럽트를 활용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들어도 층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거는 큰 문제점은 아닌데 1층으로 내려올 때 실이 장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1층에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내려줘야 도달하고 하는데 포토로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상정지 버튼은 아까 보신 바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 버튼 눌러주면 지금 정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블루투스를 통한 작동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구현한 엘리베이터에는 원격 제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배웠던 기능 다 사용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네, 저는 결론입니다. 천인도에 근거해서 엘리베이터 기능을 구현해봤는데 각종 센서와 모터 정상 작동했고요. 그리고 요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종 통신과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를 활용한 코딩 방안, 소프트웨어 구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숙달되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서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숙달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VR 레지 설정에 대비해서 암을 활용한 펌웨어는 좀 더 편의성이 증가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테스트 보드에서는 정말 작동이 잘 되다가 이 프로토타입에 옮기게 되면 디버그 소요가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시면서 선정리까지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센서가 출력이 제가 고도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고도가 이제 컴포트 마스에 찍히는 높이와 LCD에 출력되는 이 높이가 살짝 상이했습니다. 이런 값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제 모터가 생각보다 과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종료까지 해주는 것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LCD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그 데이터 시트상에 이 해당 숫자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확인해서 센서 대여하실 때 값을 적절하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고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